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할 때 현금 영수증을 안 하면 조금 깎아주겠다, 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알려주는 예쁜 누나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세무사님, 우리 거래를 하다 보면 판매자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현금 영수증 안 하면 조금 빼주겠다, 가격을 조금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그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 전산망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꺼리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판매자분들께서 본인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절감하고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이 바로 현금 영수증이고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공제용,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 증빙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조금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 소득 공제와 지출 증빙,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핸드폰 번호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증빙용은 본인이 사업자일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불러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개인이냐 사업자냐, 네, 맞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본인이 사업자일 때는 이렇게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절세 포인트는 얼만큼 비용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많이 입증할수록 이익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비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빙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적격 증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격 증빙 4가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이것들 이외에 견적서라든지 또는 거래 명세표 등과 같은 그 이외의 증빙을 받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은 받되 그 대신 가산세 2%가 부과가 되니까요. 꼭 적격 증빙을 수령하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든 거래의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네,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지출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예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빙 또한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가공거래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짜로 세금계산서나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예 증빙이 필요 없겠습니다. 증빙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의 사업자가 있고요. 내가 제공을 받는 입장의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사업자에게 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 사업자가 나에게 증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대상인데요.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사업자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에서 일반 개인한테 내가 물건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을 꼭 갖춰야 되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공급 대가인데요. 내가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상으로 어떤 기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 단위인데요. 해당하는 금액이 3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충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아니더라도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견적서만으로도 증빙으로 역할이 충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 즉 현금 영수증을 안 하면 싸게 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에 답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 사업자고 인테리어를 제공받았다라고 했을 때 현금 영수증을 한 경우에는 110만 원, 현금 영수증을 안 한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깎아준다라고 인테리어 업자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10만 원을 더 부담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게 그 비용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전체적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